여러분, 이런 현상이 보이는 집에 사신다면 원래 어떻게 하든 이사를 하시도록 하세요. 이런 집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도록 만드는 집이며, 또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과거와 달리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간혹 이사를 하면서 집을 수리하고 고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지어진 집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자가가 아닌 새로 들어가는 경우는 무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는 과거와 달리 이사가 아주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집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이니, 절대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 그 어떠한 번영이나 성취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집이 이러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이사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 새로이 집을 구하실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신경 써서 구하시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가족들 모두 답답하다고 말을 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새로이 집을 구하는 경우는 잘 알기 어려울 것이고, 그 집에 계속 사시는 사람이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터에 있게 되면 상쾌하다는 느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며 또 안정스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터에 있게 되면 누구나 불편한 느낌, 얼른 벗어나고 싶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며, 또 간혹 오싹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여 새로이 집을 구하실 때는 무조건 직접 들어가서 그 느낌을 느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목과 같이 그 집에 거주를 하면서 항상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막혀 있거나 그 집의 기운이 여러분의 기운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사시는 경우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항상 가족들이 집에 오래 머물지를 않고 늘 집에 잘 들어오려고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것 아닌 일에도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다정한 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말에서 90% 이상이 아슬아슬할 정도의 격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 집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집에서는 무조건 이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울어져 있는 집입니다. 이는 상가이든 주택이든 사람이 거주를 하고 생활하는 곳이라면 무조건입니다. 이런 곳에 있게 되면 항상 뭔가 쫓기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급한 모습, 격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집의 구조가 사람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기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물론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집의 좌우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구조를 받치고 있는 터가 평지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탈진 경사면에 지어진 집이나 산지에 평탄 작업이 없이 지어진 집의 경우라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가 올 때 그 비가 급하게 흘러내려가는 형상이 보이는 곳이라고 말이죠. 이런 곳은 기의 흐름이 아주 강하여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운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니, 항상 그곳에서는 뭐든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곳이 집이라면 늘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집 안에서 밖의 전경이 안 보이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는 쉽게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망이 좋다, 뷰가 좋다, 경치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집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좋은 터이고 또 좋은 건물이고 좋은 집입니다. 하지만 다른 건물로 인해 앞이 막혀 있거나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웬만해서는 좋은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는 이를 일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해가 잘 들어오느냐, 집에 실내가 낮에 불을 꺼두어도 될 만큼 충분히 밝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내가 어두운 집은 정말 웬만해서는 좋은 집이 될 수가 없고, 또 이런 곳에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왜곡되거나 삐뚤어지게 되고 항상 소심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울증이나 강박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람이 너무 거세게 들어오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은 바람이 너무 들어오지 않아도 흉당인 것이며 또 너무 거세게 들어와도 흉당인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세게 들어오게 되면 기의 흐름에 변화가 많게 되기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라면 절대 이런 곳에 거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곳이든 집을 보러 가시거든 거실에서 창문부터 열어보세요. 거기에 서서 바람이 느껴지지 않거나
혹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곳으로 이사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돌고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막힌 집이 최악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골목을 돌고 돌아 지어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간혹 제가 전망이 좋은 산지에 지어진 집이 좋은 집이라고 말을 하면, 그럼 달동네는 다 명당이냐? 그럼 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또 돌아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면 절대 그곳으로는 좋은 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항상 집 앞으로 큰 도로가 보이는 곳, 그곳이 좋은 곳이고, 또 그런 곳에 살아야 번영도 하고 발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집에 이력이 좋지 못한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병력이라는 것이 있듯이 집에도 이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도 부모가 암으로 고생한 사람은 자녀도 그러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을 하듯이, 집도 과거 그 집에 거주했던 사람이 큰 불행을 겪었다든가 또 몰락을 했다든가 한다면, 이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정말 웬만큼 기가 센 사람이 아니라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집을 구하실 때는 무조건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떠했는가를 중개사분들에게 슬쩍이라도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매매를 하실 경우에라도 슬쩍이 왜 그 집을 팔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현관문을 열어 안방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대문을 열어 안방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된다면 절대 그 집에서는 좋은 일이 생겨나지를 않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현대는 대문이 바로 현관이죠. 현관문을 열어서 안방 안이 보이는지는 무조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 이런 집이라면 무조건 중문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도 없이 그냥 안방 안이 다 보인다면 그 집은 잘못 지어진 집이고, 이런 집은 번영도 없고 행복도 없는 집입니다. 물론 이런 곳을 새로 들어간다든가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화장실이 좁고 막혀서 환기가 안 되는 집입니다. 네, 이 경우는 새로이 이사를 들어가실 때 꼭 살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 집을 구매하실 경우라면 무조건 고치셔야 할 부분이겠죠. 항상 어디든 화장실에서 답답함이 느껴지게 되고 또 심한 냄새가 느껴지게 되면 그 집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이런 곳에 사시게 되면 누구이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항상 돈 문제로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집은 가난을 불러오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흉지, 즉 흉당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